제가 아는 정가영 감독은 다른 누구와도 다른 솔직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지닌 욕망, 그것도 섹스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감독. 그의 작품인 밤치기, 비치 온 더 비치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정가영 감독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독특한 시선이 던지는 파문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가영 감독이 들었던 리틀 홍상수라는 평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비치 온 더 비치를 보는 순간 홍상수 영화의 분위기를 바로 읽을 수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담론 자체는 홍상수와 전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재개발랄하고 발칙한 상상을 영화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스타일은 하트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하트야말로 정가영의 세계가 정립되는 과도기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완성도는 투박했지만 하트에서의 정가영 감독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연애 빠진 로맨스에서 정가영표 연애담은 마침내 정가영 영화 중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정가영이라는 사람의 영화를 그 담론을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정가영의 센스는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나왔죠. 우리 자영이라는 제목이 주는 직설적인 이미지가 그것이죠.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은 전에 말했듯 연애에 빠진 로맨스가 되었습니다. 이 제목도 작품의 주된 정서를 담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정가영 다음은 전혀 들어가지 못한 제목이죠. 제목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말하는 연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정가영 감독은 사랑과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풀어내고 던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 흥미롭죠. 연애 빠진 로맨스는 생각보다 진지한 영화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발칙한 도발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진중한 물음과 고민이 담겨있는 작품이죠. 연애와 섹스, 사랑과 결혼, 그리고 청춘들이 처한 현실과 그 안에서 발버둥이 전부 담긴 그런 영화. 이제부터는 연애 빠진 로맨스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든 어떤 분야에서 창작을 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들 때의 신남은 관객에게, 독자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또 이야기란 자기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좀처럼 재미있게 만들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비치 온 더 비치에서부터 연애 빠진 로맨스까지 정가영표 영화들은 한결같은 주제를 말했습니다. 이 주제를 재미있게 말하는 데에는 이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그의 장점은 언제나 그렇듯 연애가 시작될 때의 그 미묘하고 아슬아슬한 감정, 서로 탐색하고 살피다가 덤벼들 타이밍만을 기다리는 순간에 그 긴장감을 드러내는 데에 있죠. 특히 그 상황에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 대사와 대사가 섞이는 순간에 그 감칠맛이 일품이죠. 적절한 비속어, 욕설을 섞어서 내뱉는 살아있는 언어야말로 정가영 영화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과 특징은 상업영화 무대에서 더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다소 밋밋한 상업영화의 서사 구조도 정가영의 장점과 만났을 때 더는 시시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영화는 함자영의 일상으로 시작합니다. 영화 초반 함자영의 입으로 말하는 자기 고백이야말로 이 영화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29이 되면 몽정을 한다는 자영은 내일은 헬스클럽의 귀염둥이를 잡아뜨릴 예정이라고 말하는 솔직한 여성입니다. 자영이 친구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자영의 캐릭터를 강렬하게 드러내죠. 홍콩 일부 직전에 깼어. 근데 어떻게 꿈에서 더 좋을 수가 있지? 섹스하는 꿈은 그냥 섹스하고 싶다는 뜻이야. 사랑이란 감정이 10대에는 머리에 있고 30대가 지나면서 이게 배꼽 아래로 내려온대.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 같은 고난이도 감정 노동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거라니까? 그리고 박우리는 문창과를 나온 후 소설가의 길을 포기한 채 잡지사에서 일하는 인물로
편집장의 요구로 섹스 칼럼을 써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영은 외로움과 호기심에 우리는 칼럼을 쓰기 위해서 어플 오작교미를 쓰게 되면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어플을 쓴 두 사람이 만나서 밥을 먹을 때 그 미묘한 상황이 주는 성적 긴장감, 그 미묘한 긴장이 일으키는 흡인력이 대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아주 귀여운 톤을 내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남 앱이라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이 작품이 무거워지지 않는 이유는 인물들의 귀여운 매력을 부각시키거나 인물의 심리를 다양한 소재로 드러내고 배경과 연결시키는 등의 깨알같은 연출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중요한 건 그냥 섹스라고 말하는 이 작품의 특유의 도발은 지키고 있으면서 저속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사의 매력은 마치 양념과도 같죠. 둘은 서로에게 금방 매력을 느낍니다. 바구리와의 만남 이후 자영은 우리의 연락을 기다리고 우리 역시 자영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서로 그 만남 앱으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상대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영과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 만나 잔뜩 소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이 나누는 대화는 소주 냄새가 가득 난다는 점에서 가장 보통의 연애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보통의 연애와 연애 빠진 로맨스가 달라지는 지점은 솔직함과 집중의 차이일 겁니다. 이 작품이 훨씬 더 연애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더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가장 보통의 연애는 이별의 극복, 상처의 회복, 직장 내 따돌림 등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하느라 정작 연애 그 자체에 거는 힘은 적었습니다. 반면 연애 빠진 로맨스는 정직하게 올곧게 던진 패스트볼이죠. 그리고 소주를 마시는 자리에서 자영이 했던 말이야말로 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다 솔직하진 못하더라. 대화도 하고 섹스도 하고 그러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냐? 우리 센 척 작작하자. 사실 다들 외롭잖아 씨발. 여기 안 외로운 사람 있어?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누구나 거절당하는 게 무섭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기 때문에 쉽게 솔직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영의 말처럼 둘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그들은 결국 서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초반의 진행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가영 감독의 어떤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했고 전종서와 손석구의 연기는 찰떡처럼 잘 맞았습니다. 특히 전종서는 도발적이면서도 매력있는 자영의 독특한 캐릭터를 훌륭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로맨스 영화는 등장하는 두 인물이 얼마나 매력적인가가 관건인데 이 작품은 둘 모두 귀엽고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특히 자영이 하는 오지선다 질문 같은 부분이 깨알 같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자영과 우리는 작은 부분들도 잘 표현되어 있고 각자의 개성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영의 기상 알람으로 설정된 핑클 음악이라든지 사용하는 핸드폰을 꾸미는 방식이라든지 자영의 노트북에 붙인 스티커들, 헌혈과 평양냉면 같은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죠. 또한 자영이 가지게 된 9천만 원 상당의 빚이라든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팟캐스트 진행자로 도전하는 모습, 잡지사에서 잘린 후에 33세 나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책 읽는다고 한 소리 듣는 우리의 모습은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냉혹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영의 말만 따나 9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자영의 현실에서 연애 같은 속편한 이야기는 쉬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정가영 감독이 대사를 잘 만들고 대화만으로 영화를 만드는 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건 전작을 통해 증명해낸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룻밤의 연애 밀당, 사랑 이야기, 섹스에 대한 담론을 정가영 감독보다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도 없죠. 문제는 늘 그렇듯 그 다음입니다. 다음이 없다는 것이 독립 예술 영화에서 상업 영화로 들어오는
정가영 감독의 큰 고민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것이 하트에서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바로 그 다음에 대한 정가영의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서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갈등입니다. 사랑에 대한 담론으로 섹스에 대한 발칙한 이야기들로 전반을 화려하게 수놓았지만 이야기를 종국으로 가져가는 데에는 갈등이 빠질 수 없습니다. 연애에 빠진 로맨스는 각기 우리의 선배와 자영의 전남친 이야기를 깔고 둘 사이에 하나의 폭탄, 즉 칼럼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영화는 나이브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선배와의 관계에서 얻는 갈등은 너무나 미약하고 자영의 전남친 사건은 다소 자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자영의 말 맞다나 전남친 결혼식에 가는 행동 자체가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방명록을 훔쳐오는 부분도 다소 극단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둘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건 우리의 칼럼입니다. 우리는 자영과의 관계를 허락받지 않고 썼습니다. 우리가 자영에게 했던 말이 사실은 칼럼에 써있던 것들이기도 했죠. 자영이 받는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는 스크롤을 내리는 자영의 떨리는 손가락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잘못했죠. 자영과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은 너랑 네 잡지 다 고소해버리겠다고 녹음을 하죠. 칼럼니스트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허락받지 않고 썼다는 걸 공론화하고 그 공론화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이 다소 1차원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과정의 문제보다는 감정의 문제, 자영이 받은 상처와 우리가 가진 감정을 어떻게든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영화는 여기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 역시 저는 정가영 영화답지 않게 진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신상 정보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각색도 들어갔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될 여지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자영이 한 행동이 우리에게 더 큰 타격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신분은 공개되어 있고 우리는 칼럼니스트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신상이 털려 군대 시절 사진이 나도는 등 우리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매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토록 똑똑하던 자영은 우리가 왜 결혼식에서 방명록을 들고 뛰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여기에서는 친구들도 전부 바보같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영이 그 물음을 잡고 있다는 건 자영이 여전히 우리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자영은 그걸 확인하기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방명록의 마지막에 우리가 적어놓은 글을 확인하는 식상한 장면으로 이어지죠. 결국 이 작품은 대단히 구태의연한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아무튼 자영이는 새 출발에 성공했고 우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전락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영이를 사랑하고 결국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헌혈반을 들어간 걸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귀엽다기보다는 2000년대 초반의 웹툰을 보는 것처럼 순하기만 했습니다. 연애 말곤 다 해봤으니 연애를 시작하자는 말에 해묵은 감정을 쿨하게 잊어주는 것도 다소 정리되지 않은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애에 빠진 로맨스는 아주 훌륭한 장점과 특징을 갖춘 작품이고 초반에 나누는 사랑과 섹스의 담론이 인상적이지만 결국 두 남녀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연애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부터 봉합까지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이 무너질 듯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여러 이야기들은 편집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의문을 품게 되더군요. 후반부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정말 재미있는 로맨스 영화이기도 했고요. 정가영 감독의 작품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나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팬들이 정가영의 다음 영화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연애 빠진 로맨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결말만 잘 보충했어도 수작의 반열에 오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60만의 관객 동원 역시 로맨스 장르에 팬데믹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나온 뮤지컬 비치 온 더 비치의 티켓이라든지 벽에 붙은 밤치기 포스터도 반갑더군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